자, 2020년 제3회 기출문제 제1과목 연소공학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연소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어떤 물질이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이다. 맞죠? 그 다음에 연료의 화학적 성분은 연소열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값이 클수록 연료로서 효과적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죠? 맞는 설명이고, 발열 반응과 함께 흡열 반응도 포함이 된다. 기본적으로 연소는 우리가 이렇게 연소를 하고 있으면 밖으로 열을 내놓는 반응을 우리가 발열 반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발열. 그 다음에 뭡니까? 거꾸로 이렇게 밖에서 열을 얻는 반응, 이것을 우리가 흡열 반응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연소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소 연료의 뭡니까? 발열량, 그죠? 저희 발열량, 고위 발열량 이런 식으로 그죠? 표현을 하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연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열 반응을 얘기하고 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연소 가스량 10세제곱미터/kg, 비열이 0.325 인 어떤 연료의 저희 발열량이 6700이었다면 이런 연소 온도는 약 몇 도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우리가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킬로칼로리 비열 보시면 킬로칼로리 퍼 세제곱미터 도시가 되죠. 이 얘기는 뭐냐? 1세제곱미터당 1도씩. 그죠? 온도 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쨌든 온도. 그죠? 온도가 됩니다. 이때 열량의 값이 얼마? 0.325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는 0.325에다가 최적을 곱해주는 거죠. 최적. 10세제곱미터, 그죠? 10세제곱미터. 뭐냐? 이거는 1세제곱미터일 때 값입니다. 그죠? 그게 10세제곱미터에 있으니까 곱하기 10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온도는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온도다. 이걸 X로 놓고, 그렇게 했을 때 발생되는 발열량이 뭐예요? 67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X 우리가 이론 연소 온도는 2061점 얼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에 2062도가 되겠습니다. 자, 3번 황 1kg이 이산화황으로 완전 연소할 경우 이론 산소량과 이론 공기량은 각각 얼마인가? 자, 먼저 황의 완전 연소식을 한번 보죠. S 플러스 O2. 자, 얘가 SO2.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량입니다. 지금 이론 산소량을 구하는데 중량, 그죠? 분자량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황의 분자량은 얼마? 32kg이다. 그죠? 그 다음에 산소는 16kg. 그죠? O가 16kg고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얼마? 32kg. 그러면은 황 1kg. 그죠? 이론 산소량은 1kg 연소했을 때 몇 킬로가 들어가냐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32 나누기 32. 그죠? 얼마입니까?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론 산소량은 1이 되겠죠. 1. 그죠? 32 나누기 3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32로 나눠주면 1kg당 필요한 이론 산소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론 공기량을 구해라 이랬는데, 공기량은 킬로그램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중량으로. 그러면 우리가 공기 자체는 우리가 최적비로 하면은 21%입니다. 그죠? 최적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중량으로 했을 때는 얼마? 23.2%. 중량. 킬로그램으로 했을 때, 그죠? 23.2%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이론 산소량을, 공기량으로 구할 때, 마찬가지, 이론 산소량에다가 곱하기 23.2분의, 100이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4.31이 나온다. 그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적비가 21%니까 21로 만약에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죠? 이 수치는 안 나옵니다. 그죠? 8이라는 수치는 나올 수가 없죠. 21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5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 숫자 자체가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량이기 때문에 제가 23.2라는 걸 적용해서 물론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이렇게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그죠? 근사치다. 왜냐하면
이론 산소량은 딱 반대되게 나와 있죠. 그죠? 틀리게. 그죠? 예, 그래서 이 값이 같은 값이 나오더라도 이 값이 틀리기 때문에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메탄 60%, 자 에탄 20%, 프로판 15%, 부탄 5%, 혼합가스 폭발 하한계는 얼마인가? 단 성분의 폭발 하한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혼합가스 폭발 하한계죠. L분의 100입니다. 그죠? 이게 폭발 하한계 값이고 100은 최적. 그죠? 자, 그러면 각 성분 기체에 마찬가지 하한계 분에 차지하는 최적. 이런 식으로 더해줍니다. 그죠? L2분의 V2. L3분의 V3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대입을 해서 L분의 100은 첫 번째 자 메탄이 나오네요. 메탄의 하한 5죠. 5분의 최적 60 플러스 그 다음 에탄 3분의 20이 되겠죠. 자 하한이 3%고 에탄이 20%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프로판 2.1분의 뭡니까? 15. 그 다음에 부탄까지 1.8분의 뭡니까? 5%.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L 혼합 가스에 우리가 폭발 하한계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답은 3번에 3.5가 되겠습니다. 자, 5번 기체연료의 확산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확산연소 자체는 우리가 연료가스와 공기를 별개로 공급하는, 따로따로 공급을 하는 방식이 우리가 확산연소다. 그죠? 그 다음에 연소 형태는 연소기기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비균일 연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확산 과정은 화학 반응이나 화염의 전파 과정보다 늦기 때문에 확산에 의한 혼합 속도가 연소 속도를 지배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틀린 것은 지금 1번입니다. 확산연소는 폭발의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형태며 예혼합 연소에 비해 반응대가 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혼합 연소가 급격한 압력 상승에 의한 우리가 뭐 폭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혼합 연소 자체가 연소 속도가 가속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혼합 연소. 그죠? 예혼합 연소는 연료와 공기를 미리 혼합을 해서 공급하는 형태를 우리가 예혼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소 속도 자체가 가속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확산 하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틀린 설명은 1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6번 프로판가스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이 자체가 프로판입니다. 프로판 오타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자, 분자량은 얼마냐? 자, 분자량은 우리가 프로판의 분자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C3H8. 자, 요게 프로판입니다. 프로판, 부탄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탄은 탄소가 4개인 거. 그죠? 통상 우리가 탄소는 사중결합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중결합입니다. 4개. 그래서 수소 4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메탄입니다. CH4. 그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탄소가 이건 3개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3개. 그러면 요 각각의 탄소끼리도 결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판. 지금은 분자량을 묻고 있으니까 탄소는 분자량이 얼마? 12g이죠. 그 다음에 수소는 원자량 자체가 1g입니다. 그죠? 원자량이 되겠죠. 그래서 탄소 원자 12g, 수소 원자 1g. 그럼 탄소가 3개 있죠. 수소가 8개 있습니다. 그죠? 8개.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총 44g이다.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영도 실기압에서 프로판 5kg의 최적은 약 몇 세제곱미터인가? 단 이산기체로 가정하고 탄소의 원자량은 12, 수소의 원자량은 1이다. 뭐 여기서 6번 문제 다 나왔네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연소식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5kg의 최적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연소식까지 볼 필요는 없네요. 그죠? 예. 자, 분자량을 먼저 계산합니다. 아까 계산했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탄소 12. 그러니까 12짜리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는 1, 8개. 아까 44g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6번 문제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뭐냐? 5kg의 최적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44kg일 때의 최적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1몰의 최적은 22.4다. 그죠? 1몰의 최적은 22.4. 그죠? 그래서 킬로몰이라면은 이제 24.4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죠. 근데 1몰일 때 최적 우리가 중량은 분자량은 44kg이기 때문에 44kg일 때 22.4 세제곱미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44로 나누어 주면 1kg당 최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5kg의 최적이니까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최적 2.54가 나온다. 그죠? 2.54.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보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스는 자, 무색, 무취, 가연성, 기체다. 폭발 범위가 공기 중량 4에서 75%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폭발 범위를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무취, 냄새가 없죠. 그럼 암모니아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죠? 무취, 냄새가 안 나는 거니까. 일단 폭발 범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메탄의 폭발 범위는 5에서 15. 암모니아도 한번 보죠. 15에서 얼마? 28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에틸렌 2.7에서 36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수소가 되겠죠? 수소가 폭발 범위가 4에서 75%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공기비가 적을 경우 나타나는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공기비죠. 공기의 비, 공기비 M은 이론 공기량 분의 그러니까 실제 공기량이 되겠죠. 근데 이제 공기비가 적다는 의미는 실제 공기량이 작아지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소용 공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기비가 작아지면 연소용 공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뭡니까? 완전 연소가 안 된다. 그래서 미연소, 그죠? 미연소 또는 미연분, 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매연 발생이 심해지고요. 그 다음에 연소실 내에 폭발사고 위험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미연분이 생긴다. 연소하지 않은 연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연소로 인한 열손실 증가.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3번의 경우는 연소실 내의 연소 온도가 저하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기비가 클 경우, 클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공기량이 많이 공급됐다. 그러면은 연소하지 않은 공기가 연소실 내의 온도를 취득해서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실 온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비가 작을 경우는 우리가 완전 연소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미연소가 되고 미연분이 발생한다는 거. 이걸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1ATM 27%.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27%가 아니고 여긴 도시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ATM 27도 시에 밀폐된 용기에 프로판과 산소가 1대5 부피비로 혼합되어 있다. 프로판이 완전 연소하여 화염의 온도가 1000도씨가 되었다면 용기 내에 발생하는 압력은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가스는 두 가지입니다. 현재 뭡니까? 프로판하고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혼합기체가 하나 있고요. 그죠? 혼합가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연소를 시키죠. 연소를 시켜가지고 발생된 가스 물어보고 있죠. 그럼 연소하고 나면 발생되는 게 우리 CO2 H2O가 발생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연소가스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가스는 1ATM 그 다음에 27도씨의 온도 그 다음에 연소가스는
현재 압력을 구해야 되고요. 온도는 1000도씨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가스와 요 가스 두 개를 이제 가지고 이 압력을 구하는 겁니다. 먼저 PV는 nRT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 마찬가지 PV는 nRT. 그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다. 자, R의 값은 동일하니까, 자, 지워주고. 그죠? 그 다음에, 최적도, 동일하다. 그죠? 최적 자체가, 그대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 P는 1atm이다. 그죠? 자, 1atm은 몰수죠. 몰수로 구합니다. 자, 프로판과 산소가 부피비로 1대5 부피비로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완전 연소식에서 자, 1몰과 5몰. 그죠?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6몰이 되겠습니다. 그죠? 6몰. 그 다음에 온도 T 27도씨니까 뭡니까? 273 플러스 27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P는 X, 그죠? 그 다음에 몰수는 연소가스, 만들어지는 연소가스, 연소하고 나면 이산화탄소 3개, 3몰이죠? 플러스, 그 다음에 4H2O 이렇게 되죠? 그래서 총 7몰입니다. 그죠? 7몰. 여기 온도는 1000도씨니까 1000 플러스 273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래서 1atm일 때 이 값을 가지는데, 자, 몇 atm, 이 값을 가질 때는 몇 atm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1대 6 곱하기 273 플러스 27는 x 1000 플러스 273 이렇게 되겠죠. 방정식에 우리 대입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x는 이렇게 되겠죠. 압력 자체를 구하는 것은 자, 6 곱하기 273 플러스 27 분의 뭡니까? 1000 플러스 273. 그 다음에 여기 몰수, 여기서 몰수 빠졌네. 그죠? 곱하기 몰수가 7몰이다. 그죠? 곱하기 7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나중 압력은 얼마? 4.95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기체상수 R을 계산한 결과 1.987이었다. 이때 사용되는 단위는 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기체상수는 atm 리터 per 몰 K. 그죠? 요 단위입니다. 이게 0.082의 값입니다. 그죠? 이건 단위를 그냥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외우시는 게 낫습니다. 자, 줄의 단위일 때는 8.31 43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칼로리일 때는 1.98 그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수치 자체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분진 폭발과 가장 관련이 있는 물질은 자, 분진 폭발 가루입니다. 가루. 그래서 우리가 톱밥 또는 철, 플라스틱 가루, 먼지, 밀가루 이런 것들에서 잘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뭡니까? 소백분. 그죠?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폭갱이란 가스 중에 음속보다 화염 전파 속도가 큰 경우를 말하는데 마하수 약 얼마를 말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폭갱의 연소 속도 일단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죠. 뭡니까? 1000에서 3500 그죠? 메다 퍼 세크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하수 이렇게 나오는데 마하수는 구하는 공식 보시면은 음속분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속이 얼마냐? 우리가 음속은 통상 340 메다 퍼 세크가 됩니다. 그래서 폭갱의 연소 속도를 우리가 음속의 속도로
나누어 주시면 마수가 나온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통상 우리가 마수는 약 3에서 10, 자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 맞는 것은 2번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자기 연소를 하는 물질로만 알린 것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유 이렇게 보시면 액체 연료죠. 액체 연료의 경우는 증발 연소입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프로판, 우리가 기체 연료의 경우는 확산과 예혼합, 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확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화면 셀룰로이드, 자 요게 이제 자기 연소하는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황산, 나프탈렌, 이런 것들은 이제 증발 연소. 증발 연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석탄과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해, 그죠? 분해 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가연물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는 지금 틀린 게 3번에 물과 혼합되기 쉬운 가연성 액체는 물과 혼합이 되면 증기압이 높아져서 인하점이 낮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증기압이 낮아집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기 때문에 인하점 자체가 높아진다. 그죠? 그래서 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정전기를 제어하는 방법으로서 전하의 생성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정전기는 우리가 정지해 있는 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접속과 접지, 자 이쪽은 이제 다른 쪽으로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그죠? 접지 자체가 도전성, 잘 흐르는 물질이죠. 예, 그래서 도전성 재료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맥 파이프 설치한다. 그죠? 그 다음에 첨가물에 의해 전도도를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도도 자체를 억제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도가 잘 돼야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야 전기가 이렇게 고여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은 우리가 16번에는 4번, 그죠?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어떤 반응 물질이 반응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흡수해야 하는 에너지의 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것은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반응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 활성이 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적은 열에 의해서 쉽게 연소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에너지를 조금만 받아도 연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문제에서 얘기하는 반응이 시작하기 전 흡수해야 되는 것은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18번 연료의 발열량 계산에서 유효수소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연료 속에 우리가 수소 성분, 그죠? 수소 성분은 산소하고 결합을 했을 때 일부분이 연소되지 않고 뭡니까? 수분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일부.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무효수소 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수소 값을 전체 수소 값에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수소 값에서 연소하지 않는 무효수소 값을 빼주면 그게 무효수소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수소에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어 있는 이 두 개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숫자, 요거는 뭐냐면 중량당, 그죠? 그래서 산소와 수소, 자 요게 중량당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 16분의 2가 됩니다. 그죠? 중량비로 따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약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8분의 5, 그죠? 8분의 5의 값이 뭐다? 무효수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효수소의 값을 수소에서 빼주면 그 나머지 값은 유효수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표준 상태에서 기체 1세제곱미터는 약 몇 몰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보가드로에 곱치기 위해서 1몰당 최적 22.4리터입니다. 그죠? 세제곱미터 우리가 최적으로 나타내면 1세제곱미터는 리터로 했을 때 1000리터가 되겠죠. 1000리터.
자, 그러면 우리가 1세제곱미터 값은 몇 몰인가? 1몰이 22.4리터니까 1000리터는 얼마? 22.4로 나눠주시면 몰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답은 4번에 44.6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열전달 계수의 단위는, 자, 1번은 열량의 단위입니다. 그죠? 열량의 단위고, 그 다음에 2번이 열전달 계수,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열전도죠. 열전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메다, 제곱메다 요 차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 퍼 도시, 자, 이거는 열 용량이 되겠습니다. 열 용량. 그래서 열전달 계수는 2번을 얘기하고 있다.